독일의 교수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 강대국이라는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외신 기자들 모두 놀라며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강대국 순위 변동에 일본 열도가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대국 발표에 일본 열도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미혼의 일본 여자 모두들 한국으로 가자는 말도 있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58세 빌헬미나 슈나이더 교수예요. 저는 35년 동안 국가들과 그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는지에 대해 연구해왔어요. 사람들이 세계 정치를 이해하고 싶을 때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 3월의 그 화요일 아침은 다른 날들과 똑같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메일을 읽고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 조교인 클라우스가 문을 두드렸어요. 클라우스가 브뤼셀에서 온 유럽연합 본부에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며 브뤼셀에서 온 소포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면서 그것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2025년 세계 경제력 순위라는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독일이 항상 그랬듯이 순위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순위를 봤을 때 저는 거의 커피를 뱉을 뻔했어요. 순위는 다음과 같았어요.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한국 5. 독일. 저는 너무 크게 소리쳐서 클라우스가 다시 제 연구실로 뛰어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외쳤어요. 클라우스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서류들을 공중에 흔들며 이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이 이제 독일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한다고 말했어요. 클라우스가 보고서를 보고 머리를 긁적이며 숫자들이 매우 자세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는 어쩌면 여기에 어떤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술이 있으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세계의 리더였다고 했어요. 저는 작은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우리보다 앞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어요. 저는 바로 그 순간 이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독일이 여전히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제 자신의 논문을 쓸 거라고 다짐했어요. 결국 저는 여기서 전문가였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저를 놀라게 하는 몇 가지 숫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는 독일의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 회사들은 우리 독일 회사들 중 많은 곳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악, 영화, TV쇼와 같은 문화 수출이라고 불리는 것이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다주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려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이 여정이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베를린의 좋은 동네에 있는 저희 가족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여전히 그 말도 안 되는 보고서 때문에 화가 나 있었고 가족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은행원으로 일하는 남편 안드레아스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에게는 다 큰 자녀 2명이 있는데 루카스는 28세이고 BMW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소피아는 25세이고 음악 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아버지 한스도 저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아버지는 82세이고 예전에 독일의 외교관으로 일하셨어요. 저녁 식사 때 저는 슈니체를 자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충격적인 보고서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이 이제 독일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저와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대신에 제 가족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제 아들 루카스가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루카스가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물어봤어요. 루카스가 BMW에서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회사들의 배터리 없이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그들의 배터리 기술이 솔직히 지금 세계 최고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니 현대 자동차가 여기 독일에서 정말 잘 팔리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며 독일 자동차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제 딸 소피아가 끼어들기로 결정했어요. 소피아가 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 팝 음악, 우리가 K-팝이라고 부르는 것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지금 독일 뮤지션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게 모든 젊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심지어 제 나이 든 아버지 한스까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며 30년 전에 외교관으로 일할 때 한국은 우리와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신문을 읽어보니 그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하시며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남편 안드레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은행에서 많은 한국 회사들이 독일 사업체들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그들이 요즘 쓸 돈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동시에 혼란스럽고 화가 났어요. 왜 제 가족이 저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전문가로 여겨져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35년 동안 연구해 왔어요. 어떻게 그들이 모두 저를 반대할 수 있어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서며 여러분 모두 화려한 뉴스 기사들과 인기 있는 트렌드에 속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독일이 여전히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두고 보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연구 논문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서재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저는 제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제 책상에 앉았을 때 제 머릿속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는 만약 그들이 맞다면 어떻게 할지, 만약 제가 틀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 물어봤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전문가였고 그것을 증명할 거예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매일 하루 종일 한국에 대해 연구했어요. 저는 이후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를 찾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대신 제가 발견한 것은 매일 점점 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제 연구실에 앉아서 보고서를 계속 읽었어요. 저는 한국 회사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성공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술 분야 저는 삼성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휴대폰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독일 제품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제품들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도 아마 삼성 부품이 들어있을 거예요. LG는 독일 회사들이 그들로부터 사야 하는 첨단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동차 이것은 정말로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현대와 기아는 예전처럼 그냥 저렴한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일부 독일 회사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럭셔리 전기차와 수소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리뷰와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선업 한국 회사들이 독일 회사들을 위한 많은 배들을 포함해서 세계 대형 선박들 대부분을 건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엔터테인먼트 한국 TV쇼, 영화,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기 독일에서도 한국 문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제 딸 소피아가 그것에 대해 옳았던 거예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계속 혼잣말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숫자들이 바로 제 앞에 있었고 제가 신뢰하는 믿을 만한 출처들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무서웠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가 이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오후에 모든 것을 바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것은 제 제자였던 박지민 박사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그는 여기 베를린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메일에는 교수님께 안녕하시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글로벌 리더십의 미래에 대한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서울에 와서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현대 세계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듣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는 저 같은 존경받는 전문가를 모시게 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화면에 있는 이메일을 바라봤어요. 이것은 완벽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독일이 여전히 더 강력하다는 연설을 하고 진짜 사실들로 제 요점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한국 교수들에게 35년 경험을 가진 진짜 전문가가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줄 수 있었어요. 저는 빈 연구실에서 큰 소리로 제가 그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흥미롭고 결연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서울에 가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박 박사에게 즉시 답장을 썼어요. 저는 그의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게 되어 정말 기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청중들을 정말 놀라게 할 글로벌 파워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서울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자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독일의 강점들에 대한 사실들로 가득한 제 연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일이 정말로 중요한 모든 방면에서 여전히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프와 차트들을 만들었어요. 저는 제 최고의 정장들을 싸고 제 모든 연구 자료들을 인쇄했으며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연설을 연습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이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제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제 비행기가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즉시 인상 깊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베를린에서 본 일부 표지판들보다 더 좋은 완벽한 독일어를 포함해서 많은 언어로 된 도움이 되는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박지민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만났어요. 박 박사가 저를 서울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다시 보게 되어 정말 좋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공항 기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완전한 놀라움 속에서 창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절대적으로 거대했어요. 구름에 닿을 것 같은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아름다운 공원들, 그리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새롭고 반짝이는 자동차들로 가득한 바쁜 고속도로들로 가득했어요. 박 박사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을 때보다 서울이 너무 많이 성장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사실 서울에 온 것이 처음이라고 인정했어요. 그가 정말이냐며 제가 한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했는데도 그런 것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뺨이 빨갛게 되는 것을 느끼며 책과 보고서로 연구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정중하게 우리는 이제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있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는 그건 많은 전체 국가들보다 더 큰 거라고 설명했어요. 다음 날이 컨퍼런스 날이었고 저는 연단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할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약 200명의 한국 교수들과 연구자들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진짜 전문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제 기회였어요. 저는 가장 전문적인 목소리로 안녕하다고 인사하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독일과 같은 안정적이고 확립된 국가들이 왜 계속해서 세계 경제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주에 깊게 준비한 차트와 그래프들을 보여주면서 독일이 어떻게 강한 제조업, 훌륭한 대학들,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독일 공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독일 회사들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하지만 제 연설을 끝냈을 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에 한국 교수들이 제가 준비하지 못한 매우 어려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교수가 일어서서 정중하게 제가 독일 제조업을 언급했는데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그들의 전기차를 위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물었어요.
그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없이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른 교수가 제가 독일 기술에 대해 말했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메모리 칩의 70%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젊은 여성 교수가 손을 들고 제가 안정적인 성장이 빠른 성장보다 낫다고 말했는데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400% 성장했고 독일은 80%만 성장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녀는 어떤 접근법이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인지 물었어요. 저는 긴장되고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은 제가 예상했던 쉬운 질문들이 아니었어요. 이 한국 교수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독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은 박 박사 자신에게서 나왔어요. 그는 제가 35년 동안 글로벌 파워를 연구했는데 마지막으로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의 발전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물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 전에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실제로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나라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전체 경력에서 처음으로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약하게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컨퍼런스 후에 박 박사는 제가 완전히 동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그들이 여기서 건설한 것들 중 일부를 보겠냐고 물었어요. 그는 제 연구에 매우 흥미로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저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정말로 더 배울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 후 3일 동안 박 박사가 저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었고 제가 본 것은 제 평생 경험한 것 중 그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먼저 우리는 삼성 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일 집에서 본 것보다 더 진보된 6G 무선 기술과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 실제로 한국에 온 독일 엔지니어들을 만났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친근한 미소를 가진 삼성연구원 김 박사가 그들은 독일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들이 독일로부터 배우는 대신에 독일 회사들이 그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현대 연구시설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저는 한 번에 연료 탱크로 600km를 갈 수 있는 수소 동력 자동차들을 봤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내년에 이것들을 독일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BMW와 벤츠가 실제로 그들의 수소 기술 중 일부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일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우리가 서울의 강남구를 방문했을 때 왔어요. 바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사방에서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들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독일 관광객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일과 사업을 하는 한국 회사들에서 일하고 싶어서 독일어를 배운 젊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화려한 포스터와 음악으로 가득한 K-팝 굿즈 가게에서 저는 한국 음악 앨범과 화장품을 사기 위해 서울까지 날아올 돈을 모은 독일 10대들 그룹을 만났어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독일어로 그들에게 왜 쇼핑을 하기 위해 한국까지 왔는지 물어봤어요. 뮌헨에서 온 16세 소녀가 흥분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한국 물건들이 너무 멋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한국 음악이 세계에서 최고의 음악이고 한국 스킨케어가 그들의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한국 패션이 지루한 독일 브랜드들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고 말했어요. 독일 10대들이 한국 것들을 독일 것들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날 저녁 박 박사는 저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길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박 박사가 부드럽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아주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마침내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지민에게 제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35년 동안 글로벌 파워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오래된 정보와 오래된 생각들만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실제 세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러 온 적이 없었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한국이 독일을 따라잡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이 더 진보되어 있고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가 있으며 경제가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들이 실제로 매일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박 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독일은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진 훌륭한 나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는 제 말이 맞다고 했어요. 그는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마침내 중요한 것을 이해하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했어요. 저는 독일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건설한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미래에 건설할 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가족들을 모아서 저녁 식사를 하며 제 놀라운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저는 그들 각자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모두 옳았고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 고집스럽고 자만했다고 인정했어요. 제 아들 루카스가 저에게 미소 지으며 그럼 이제 뭘 할 것인지 물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흥분감으로 완전히 새로운 연구 논문을 쓸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독일이 한국의 놀라운 성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독일 학생들이 이 놀라운 나라를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어쩌면 K-팝 댄스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했어요. 6개월 후 저는 한국의 기적 유럽이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성공 스토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 결론에서 저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배우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썼어요. 저는 한국이 우리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제의 지식으로는 내일의 현실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어요. 저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었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누군가가 저에게 글로벌 파워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저는 항상 한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로 언급했어요. 저는 한국을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고 그들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위대해진 작은 나라로 소개했어요.